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일하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대동맥 판막 질환,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에는 총 4개의 판막이 존재하는데 이 중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승모판막,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대동맥 판막이라고 합니다. 이중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연결된 문으로서 모든 판막이 그러하듯이 일정 시간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열리고 이외에는 닫혀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혈액을 내보낼 때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어 혈액이 좌심실로부터 대동맥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된 병으로서 좁아진 판막 틈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피를 짜내줘야 하므로 심장, 특히 좌심실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의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의 옆이 정상적으로 3개가 아닌 2개로 나누어 있는 이엽성 판막의 경우 협착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혹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착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착이 진행하여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시일에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적극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증상이 발현한 심각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 약물 치료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인 중재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수술적인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우리가 흔히 탑이라고 부르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 즉 수술의 경우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가슴을 열어서 심장에 인공 심폐기를 연결 후 심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병든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3시간 정도입니다. 수술에서 치환 가능한 인공 판막의 경우 크게 2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입니다. 기계 판막은 금속 재질로 만든 판막이고 조직 판막은 소나 돼지의 동물 조직으로 만든 판막입니다. 기계 판막의 경우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 흔히 반영구적 수명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재수술의 가능성은 낮은 장점이 있으나 혈전 생성의 가능성이 높고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반면 조직 판막의 경우 기계 판막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져 대략 15년 정도의 수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판막에 비하여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께서는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판막 종류의 선택은 환자분의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의료진으로부터 의학 정보 및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그 상태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상의하신 후 최종적으로 환자분 본인께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에도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판막 종류의 선택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수술의 위험이 높은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계 판막을,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재수술의 위험이 낮은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는 조직 판막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 하나 조직 판막을 선택하시는 경우 신속거치 혹은 무봉합 판막으로 불리는 판막을 또 다른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병든 대동맥 판막을 제거한 후 인공 판막을 봉합하는 대신 대동맥 판막륜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봉합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프로시저가 간단해서 최소 침습 수술에 보다 적절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공 판막에 비해서 주변부 누출이나 부정맥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신속거치, 무모합 판막 치환술을 시행할 때 심장 CT를 분석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판막을 선택하시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크게 고전적인 개용술과 최소 침습 수술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용술의 경우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시행해온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방법으로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더해서 다른 수술과 병행할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최소 침습 수술의 경우 흉골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갈비뼈 사이를 박리하여 작은 수술창을 내서 대동맥 판막을 치환하는 방법으로 흉터가 작고 통증, 감염, 출혈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환자분의 심장 상태, 해부학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 후 사망률 및 다른 부작용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TAV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AVI는 다리혈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스텐트 모양의 판막을 협착된 대동맥 판막 내부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심장내과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한 심장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개용 및 전신 마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이기는 하지만 심장의 구조적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에 가까운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시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의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수술과는 달리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경우 조직 판막 한 가지로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AVI 판막의 경우 현재 두 회사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동맥 판막과 그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판막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TAVI는 수술과는 달리 개용을 해서 병든 판막에 접근하거나 직접 인공 판막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CT 검사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혈관 및 판막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TAVI를 시행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시술 전 CT를 자세히 분석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AVI 시행 시에 접근 가능한 혈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95% 이상은 다리혈관을 통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혈관이 좁거나 병이 심한 경우에는 내외과 협진을 통해 다른 대체혈관을 통해서 시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국내 최고 수준의 내외과 협진을 통해 거의 모든 가능한 대체혈관 및 직접 심장을 통해 TAVI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 서울 아산병원은 작년 300例 이상의 TAVI를 시행했으며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술 성공률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신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유관부서로 구성된 심장팀 미팅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중재적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팀의 유기적 협력은 서울 아산병원 대동맥 협착 치료에서 가장 큰 장점이며 저희가 국내 최고의 치료 성적을 내고 있는 근간입니다. 심각한 대동맥 판막 협착으로 중재적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분께서는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처음 내원하신 진료과에 관계없이 가장 최신 지견의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